안녕하세요. 김은주 튜터링 센터 김은주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수능 기출문제은행 2024년 자이스토리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 공부할 거고요. 다항식 공부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A 124번까지 한번 봤었거든요.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A 125번부터 1등급 문제 두세 문제 한번 풀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단원으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한번 문제 봅시다. 1등급 대비 문제라서 문제 한 문제를 풀어도 여러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5번) 1등급 대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사각 뿔이에요. 뿔이라고 하면 삼각형처럼 뿔이 이렇게 나 있어요. 1.5가 보이시죠? 근데 정사각 뿔이라고 하는 거는 밑면인 A, B, C, D가 정사각형이란 뜻이에요. 그런 A, O, 바하고 A, B, C, D가 있다. O, A, B, C, D 네 선분 OA, B, OB, OC, OD 위의 네 점 EFGH가 있네요. 이것을 각각 선분 OE, 선분 OF, OG, OH라고 놓고 이것은 모두 B가 되도록 잡는다. 왜냐하면 정사각 뿔이니까 가능하겠네요. 그쵸? 자, 두 정사각 뿔 OABCD와 OEFGH의 부피의 합이 2√2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끝까지 읽고 할게요. 그 다음에 선분 AF의 길이가 2일 때 선분 AF의 길이가 2라고 하네요. F는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A는 여기 있습니다. 두 개의 점 한번 보세요. 자, 선분 AF가 있을 때 이 AF의 길이가 2일 때 사각형 ABFE의 넓이를 S라고 하세요. ABFE의 넓이 어디 있어요? ABFE의 넓이 여기 보이시죠? 이 사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하자. 그랬을 때 32 곱하기 S의 잘 안 보이죠? 있습니다. S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단 A와 B는 모두 양수인 상수이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식을 만들어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단서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잡는다 여기서 끊어주세요. 네, 잡는다에서 끊으시고 A인 길이가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A라고 했죠. 그죠? 이거. 그 다음에 각각의 선분의 길이가 B가 되도록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A와 B에 관한 관계식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 단서, 이 첫 번째 단서고요. 그 다음 단서는 무엇이냐? 정사각뿔 부피에 관한 거예요. 정사각뿔 두 가지의 정사각뿔의 부피의 합이 2√2이고 선분 AF의 길이가 2일 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구해야 되는 거고요. 2일 때 여기까지 끊으시고 두 번째 단서 부피에 관한 단서예요. 자, 이것 가지고 A와 B에 관한 관계식을 세우시고 관계식을 구하고 나면 우리가 이 S라는 넓이 S가 뭐냐면 사각형 이렇게 표시할게요. A, B, F, E예요. 그죠? S의 넓이. 이 넓이를 구하셔서
적절히 계산해 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A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서는 뭐냐면 OE, OF. 두 번째 단서가 아니죠. 첫 번째 단서의 B에 관한 관계식이 되겠죠. 이 선분들이 다 B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는 정사각뿔이라고 했어요. 정사각뿔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A, B, C, D가 정사각형이에요. 그런데 정사각형의 경우는 중심 뿔이기 때문에 중심 뿔인 점에서 AO와 그 다음에 BO와 CO와 그 다음에 DO 반대로 해도 똑같죠. 이것이 다 뭐예요? 선분의 길이가 같겠죠. 그죠? 그런데 OE와 OF, OG, OH도 B로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전체 선분의 길이가 모서리의 길이가 A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도 A고 이 길이도 A예요. 전부 다 A예요. 그러면 이 모서리의 길이가 전부 다 A인데 이 A에서 뭐 얼마만큼을 빼면 B가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AF의 길이는 2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EF의 길이도 똑같이 여기서 여기가 A죠. 그죠? 여기가 B겠네요. B예요. 그러면 얘는 A에서 B를 뺀 것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길이에 대한 관계식을 세울 수 있어요. 길이에 대한 관계식을 세우고 나서 두 정사각뿔의 부피에 관한 식을 또 계산하시면 되고, 그래서 A와 B에 관한 관계식을 또 세워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정답을 금방 구하실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쉽게 이렇게 건널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부피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심의 발을 내리셔야 돼요. 밑면에 O에서. 그래서 수심의 발을 내리셔서 전체 수심의 발을 기준으로 수심의 발을 H라고 하면 OH를 기준으로 해서 H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H라고 넣을 수 없어서 M이라고 넣읍시다. OM을 기준으로 직각 삼각형 하나를 만드셔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정삼각형들이에요. 정삼각형들이고. 그래서 전체 비율을 따져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OABCD의 높이는 어떻게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전체가 OA와 그 다음에 OH와 그 다음에 AH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루트 5a의 전체 제곱이죠. 제곱에 그 다음에 나머지의 길이를 보셔야 되는데 나머지의 길이는 전체가 a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수심의 발은 a의 반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체 AC의 길이의 반이 되죠. 그쵸? AC의 길이의 반이 돼요. 정사각형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에서 AC의 길이 2분의 1에 해당하는 AC의 길이 전체를 제곱을 하셔서 빼십니다. 그러면
AC의 길이의 절반이 AH의 길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OA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심의 발의 길이 OM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OM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OA가 여기서 뭐예요? 선분 A죠. 그죠? 그 다음에 AC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직각삼각형에서 2분의 1에 AA이기 때문에 AC의 길이는 원래 어떻게 돼요? A제곱 플러스 A제곱에 루트 씌워 주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AC의 길이가 루트 2A가 돼요. 그죠? 그래서 대입만 단순히 대입하시면 루트 5a는 a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a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문제를 다 계산해서 푸시면 2분의 루트 2a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수심의 발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피를 구할 수 있어요. 모서리의 길이 AB 가지고 우리는 수심의 발이 되는 OM의 길이, 수심의 길이, OM의 길이를 정확히 2분의 루트 2A라고 구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넓이에 관한 문제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부피에 관한 문제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자, 부피는 자, 이번 부피인데요. 부피는 밑면 곱하기 수심의 발을 내린 높이, 그 다음에 얘는 정사각 뿌리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반드시 곱해줘야 되죠.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죠. 그래서 부피 V는 3분의 1의 밑면 뭐예요? A제곱, 그죠? 그 다음에 높이 2분의 루트 2A가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부피 V가 OABCD의 부피 V는 6분의 루트 2A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부피를 구해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B인 정사각뿔의 또 부피도 구해내셔야 돼요. 이건 첫 번째 부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피는 똑같아요. 3분의 1에 선분이 뭐예요? B라고 했죠. 그러면 밑면이 B의 제곱이겠죠. 그 다음에 높이를 구하셔야 되는데 높이는 여기서 똑같아요. 앞에서 수선의 발을 사각형 EFGH에다가 내리시면 똑같이 A가 B로 바뀌는 것 말고는 차이점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2분의 루트 2B가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답은 6분의 루트 2B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죠? 이것은 5, EFGH 이것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피까지 다 구했는데 이 부피의 합이 얼마래요? 2 루트 2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식 하나를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자, 1과 2에 의해 두 부피 V1과 V2의 합은 뭐라고 했죠? 문제에서 2 루트 2라고 했죠. 대입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6분의 루트 2 A의 세제곱 플러스 6분의 루트 2 B의 세제곱 2 루트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 약분할 거 약분하고 문제 정리하시면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은 12가 됩니다. 이것을 기역식으로 구해냈어요. A와 B를 다 알아야지 건널비 S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에 들어가셔서
A와 B에 관한 관계식 하나를 더 찾아내셔서 방정식 푸셔서 AB 값에 대입해서 S 값을 구하시면 되는 그런 형태로 쉽게 문제가 풀립니다. 자, 봅시다. 자, 여기서 S에 해당하는 A, B, F, E에 해당하는 삼각형을 하나 떼내서 여기다 그려봅시다. 자, 그려보면 O, A, B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 E가 되겠고 F가 되겠어요. 자, AF가 E라고 했으니까 AF 이렇게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EF는 B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어주세요. 그러면 E가 되겠죠. 여기까지 길이가 E가 됩니다. 그 다음에 OA와 AB, OB는 똑같이 뭐예요? A죠.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예요? A-B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 수선을 내리시면 얘는 정삼각형이니까 당연히 60도가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삼각형을 내려놓으시고 문제를 또 관계식 하나를 만드시면 돼요. 어떤 관계식을 만들 거냐면 여기서는 점 F에서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I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삼각형 FIB는 FB가 뭐죠? A-B죠. 그죠? 그리고 각 FBI가 60도가 돼요. 직각삼각형.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가 정사가 뿌리기 때문에 OABC는 정삼각형이에요. OAB 삼각형 OAB는 정삼각형.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여기서도 똑같이 쓸 건데 FI가 뭔지 한번 보세요. FI를 구하셔야 돼요. FI는 AF가 2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FB에 60도니까 코사인 쓰시면 그죠? 코사인 쓰시면 FI를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A-B 곱하기 코사인 60도 하면 FI가 나오죠. 그죠? 중학교 때 다 배웠죠? 그럼 계산한 코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럼 2분의 루트 3 A-B가 되겠어요. 쉽게 이렇게 코사인 법칙 쓰셔서 구해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FI를 알았죠? 그 다음에 FB는 A-B죠? 그러면 BI도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BI는 FB의 코사인 60도 쓰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BI는 A-B가 B변이니까 코사인 60도예요? 아, 사인 60도예요. 선생님 반대로 얘기했네. 미안합니다. 자, 여기서는 뭐냐면 FI는 사인 60도예요. 그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사인 60도. 코사인이 이렇게죠. 그죠? 그래서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위치 잘 보셔요. 얘가 사인, 얘가 코사인. 그래서 여기서는 코사인 60도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다 코사인 60도 얼마인지 2분의 1이죠. 그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그러면 2분의 1에 A-B. 그죠? 이렇게 구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구해내셨으면 문제의 삼각형의 B를 구해내시면 여기서 결론적으로 AI가 뭐가 나와요? AI는 AB에서 BI를 뺀 것과 같아요. 근데 AB가 A죠. 그 다음에 BI는 뭐예요? 2분의 1에 A-B예요. 그래서 A-2분의 1에 A-B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AI가 얼마가 나와요?
AI는 2분의 1에 A 플러스 B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AF를 여기서 써야 돼요. AF가 2라는 거. 이걸 써서 식을 구해내셔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이제 설명을 다 들어서 알겠는데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마지막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삼각형에서 써야 됩니까? 물어보시면 이 AF가 마지막으로 선분 AF가 2라는 단서를 사용하셔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시면 삼각형 AF 또는 FAI가 되겠죠. 그렇죠? FAI 이것이 뭐예요? 직각삼각형이죠. 자, 이것을 피타고라스로 정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 선생님이 다시 표시해 놓을게요. FAI 직각삼각형이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시면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 2의 제곱은 나머지 AI와 그 다음에 FI의 제곱과 같다라고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AI의 제곱은 플러스 그 다음에 FI의 제곱은 그 다음에 AF의 제곱이다. 이것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활용하면 그대로 대입할게요. AI는 2의 제곱이죠? 미안합니다. 이죠. AI가 뭐예요? AI는 요 위에 있죠. 2분의 1 A 플러스 B 이것 전체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FI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죠. 2분의 루트 3 A-B 전체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AI가 아니라 AF입니다. 네, AF는 2의 제곱이죠. 그렇죠? 자, 이 식을 정확하게 풀어내시면 A와 B에 관한 관계식이 나와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은 4입니다. 이것이 니은식이 됩니다. 기역과 니은을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단순히 이주분해 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곱셈공식 다 알고 있으니까 문제를 그렇게 풀면 기역은 어떻게 변형이 됩니까? 기역공식 변형 한번 해볼까요? A 플러스 B A 제곱 그 다음에 뭐예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AB여야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제곱이요. 곱셈공식 외웠으니까 충분히 이것까지는 인수분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12가 되죠. 기역 변형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을 적절히 변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니은의 값이 4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A, B의 값은 뭐예요? 당연히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역 프라임과 니은을 연립하면 A 플러스 B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B가 3이면 이걸 다시 어디다가 대입을 하시면 곱셈공식 변형에다가 대입을 하셔가지고 또 다른 A-B의 값을 구하시면 돼요. 구하시면 A-B의 값은 얼마? 2분의 루트 21이 나와요. 이때 A는 반드시 B보다 커야 되죠. 앞선 조건은 문제의 조건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S의 값은 A, B, F, E니까 각각 삼각형의 값의 전체를 보시면 이건 사다리꼴이잖아요. 사다리꼴은
전체 넓이를 잘 보셔서 문제를 푸시면 S의 넓이가 OAB 넓이 정삼각형 넓이에서 OEH 그러니까 정삼각형 OA의 넓이에서 정삼각형 OEF의 넓이를 뺀 것과 같죠. 그죠? 정삼각형의 넓이 S는 뭐예요? 2분의 루트 3의 정삼각의 한 변의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정삼각형의 넓이에서 또 다른 정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는 거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의 A의 세제곱에서 A의 제곱에서 그죠? 빼기 2분의 루트 3의 B의 제곱을 빼시면 됩니다. 이것이 각각 정삼각형의 넓이에요. 삼각형 OAB의 넓이, 얘는 삼각형 OEF의 넓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2분의 루트 3 나오고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것은 인수분해 하시면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되죠. 그래서 각각 우리가 구해놓은 문제의 답을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구해놨죠. 그렇죠? A 플러스 B는 3이고 A 마이너스 B는 2분의 루트 3분의 루트 21이죠. 그래서 곱하시면 답이 얼마가 나와요? 16 루트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 구하시면 4분의 3 루트 7이 나와요. 4분의 3 루트 7이죠. 여기서도 이제 제곱해줘야 되니까 분모가 2가 아니라 4가 돼요. 실수. 이거는 중학교 때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이해하고 정의를 이해하고 암기하고 계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4분의 3 루트 7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S가 4분의 3 루트 7이라는 걸 구했으면 32 곱하기 S의 제곱은 금방 계산만 하시면 답이 나오죠. 답이 얼마입니까? 답은 126이 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32 곱하기 S의 제곱이니까 제곱식 해서 문제 구하시면 계산만 하면 다 되는 문제죠. 이해되셨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계산 과정이 복잡한데 이것을 좀 더 빨리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스킵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판서 좀 지우고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1등급 대비 문제를 풀었는데 생각보다 1등급 대비 문제가 어렵지가 않았네요. 자, 그러면 12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등급 대비 문제고요. 127번은 앞에 것과 같이 삼각형, 직각 삼각형에 관한 문제인데 조금 더 쉬운 문제여서 넘어가도 될 것 같고 A 126번 한번 풀어볼게요. 직사각형 안에 있는 반원에 관한 문제거든요. 보시면 그림과 같이 AB는 2다. AB는 원의 반지름과도 같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BC는 4다.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과 선분 B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습니다. 그럴 때 호 BC 위에 한 점 P에서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하면 선분 AD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R이라고 한다. 여기서 자르고요. 선분 호 BC 위에 P라는 점 P에서 선분 호는 이걸 뜻해요. 이렇게 선생님 지금 그리고 있는 이것이 바로 호예요. 원의 호. 이 호 위에 한 점 P에서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한다. 선분 AB는 여기 있죠.
그래서 수선의 발을 하나 내려봅시다. 임의의 점 여기를 P라고 하면 P라고 하세요. 이렇게 수선의 발이니까 직각, 그죠? 이 수선의 발을 Q라고 하세요. 됐죠? 그 다음에 이 P에서 그 다음에 선분 BC의 수선의 발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H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자르셨죠? 그 다음에 선분 AD에 내린 수선의 발, AD에 내린 수선의 발을 뭐라고 한다? R이라고 한다. 그렇죠? 자, 이렇게 다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을 읽어봅시다. 직사각형 AQPR의 둘레의 길이가 10이다. AQPR AQPR 둘레의 길이가 10이라는 뜻이에요. AQPR 보셨죠? 직사각형 AQPR 여기 이렇게 이것이 둘레의 길이가 10이에요. 그죠? 그럴 때 직사각형 AQPR의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AQPR, 직사각형 AQPR의 넓이 구하라. 그럼 넓이를 S라고 놓으세요. 그죠? 넓이 S. S, A, Q, P, 그래서 이것의 넓이를 구하시면 넓이 S를 구하시면 얼마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네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단서와 생각 발상을 한번 먼저 짚어보시고 임의의 문자식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시는 중간 지점 있죠. 원의 중심을 우리가 M이라고 놓고요. 이 M에 의해서 결정되는 길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임의의 점 P를 우리는 뭐라고 놓을까요? 이것의 좌표에 의해서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어요. B를 중심으로 해서 P 좌표를 X, Y라고 놓을까요? 그러면 Q 지점을 길이를 뭐라고 놓으시냐면 PH는 X에서 Q에서 P까지는 X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P에서 H까지는 Y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각각의 선분의 길이를 구해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전체 이 A, B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RH의 길이를 보세요. RH의 길이에서 RP의 길이. 이 길이 얼마 나올까요? 전체 2에서 Y를 빼셔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길이는 X 그대로 있으니까, 그죠? 문자식은 금방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P에서 M까지의 거리도 2예요. 자, 여기서 직각삼각형 하나가 더 나오니까 또 X와 Y에 관한 식 하나를 더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뭘 보시냐면 둘레의 길이가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시면 전체 둘레의 길이는 2x 플러스 2-y가 되죠. 이것이 10이 돼요. 이 식이 기울식이에요. 이것을 정확히 푸시면 xy에 관한 식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xy에 관한 식을 구하시면 얼마입니까? x 마이너스 y는 6이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 우리가 정확한 기읍 프라임을 구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각형,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삼각형 PMH에서 한번 보세요. 이 PMH에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 빗변이 2고, 그죠? 한 변이 y입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전체 길이가 여기서 BC가 4죠. 그죠? 4에서 나머지 x를 빼면은 얼마가 나와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나와요. 이해되셨을까요? 그죠? 자, 그러면 HC의 길이를 한번 보세요. CH의 길이. CH 길이부터 보여봅시다. CH 길이는 4에서 x를 빼시면 CH 길이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MH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MH는 반지름 2와 같으니까 2에서 CH 길이를 빼면 되죠. 그죠? 그래서 MH의 길이는 x-2가 돼요.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실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형 뭐에서 PMH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빗변 2의 제곱은 뭐죠? MH의 길이의 제곱이죠. x-2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PH의 제곱이죠. PH는 y니까 y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것도 식을 정리하셔서 문제를 보면 얘가 니은식이요. 니은 프라임식 한번 만들어 볼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4x 그대로 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원의 방정식이어서 푸나 안 푸나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풀어봐야 되겠네요. 그죠? 곱셈 공식 변형해서 활용하려면. 그래서 풀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하고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식을 니은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기읍 프라임과 니은 프라임, 기읍 프라임과 니은 프라임을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단순히 푸셔도 되고 아니면 곱셈공식 활용하셔도 푸셔도 되고 그렇게 했을 때 AQPR의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AQPR 여기 보이시죠? AQPR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넓이 공식 쓰시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밑면 곱하기 높이 가로 세로의 곱이죠. 그죠? 그러면 x 곱하기 2-y가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2x-xy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xy를 구해내시던가 아니면 각각의 값을 유도를 해서 문제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답을 다 연립방정식 단순히 푸셔서 문제의 해답을 구해내시면 답은 2분의 9가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제 연립방정식 푸는 거야. 쉽게 풀 수 있으니까 굳이 선생님이 알려드리지 않아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푸냐? 그래도 알려주세요 하면 y는 기읍 프라임에서 y는 6-x-6이 되죠. 그죠? 이것을 어디다가 니은 프라임에다가 단순히 대입을 하세요. x제곱 플러스 x-6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 돼요. 그러면 x제곱이 두 개가 되니까 2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2x죠. 그러면 마이너스 16x 6, 6, 36은요.
이렇게 돼요. 양변 2로 나눠 버리시면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문제를 푸시면 엑셀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엑셀 값을 대입을 하셔서 문제의 정답을 구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엑셀 값이 곱셈 공식을 좀 활용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바로 대입해서 문제 풀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죠? XY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X의 값을, 이 X의 값을 X를 대입해도 근의 공식을 넣어서 대입을 해야 되고, Y의 값도 그렇게 계산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Y가 X-6이니까 대입을 하세요. 대입하면 2X-X X-6이죠. 대입하시면 2X X의 제곱 플러스 6X가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X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값을 여기서 유도를 해내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문제가 풀리죠. 그죠? 유도하면 얼마니까 계산해보면 이 식이 18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결국 답이 18이 돼요. 그래요? 그죠? 대입해서 문제를 푸니까 18이에요. 답하고 다르게 나오네. 왜 그러지? X, Y를 다르게 나서 그런가? 아무튼 문제의 답이 다르게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선생님이 X와 Y를 다르게 놨기 때문인데 별다른 차이는 없는데 원리는 이해하셨죠? 그쵸? 원리는 이해하셨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실 때 AQPR이니까 x와 e-y의 단순한 곱이 되겠고 y에 x 대신 대입해야 하는 식을 x-6을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y에 x-6을 대입하면 8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니은식도 변형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연립방정식 푸시면 답은 그대로 되죠. 그죠? 그래서 18이 넓이로 나와야 되는데 넓이가 2분의 9니까 XY 곱셈 공식을 유도하는 식에서 조금 계산 과정이 달라서 문제가 다르게 나오는 문제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어디서 뭐 계산 착오가 있었나 봐요. 아무튼 문제 푸는 원리는 설명드린 것 같으니까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문제를 푸는 과정의 계산이라던가 로직이 조금 틀렸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원리는 이렇게 푸는 건데 뭐가 틀렸는지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꼭 해답지랑 똑같이 풀지 않아도 문제가 정확하게 원리대로 풀면 정답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좀 잘못된 문제이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수업 마치고요. 126번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정답 다시 고쳐드릴게요. 하지만 문제 푸는 원리는 같습니다. 네.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 튜터링 센터 김은주 선생님이었습니다.